네, 오늘 발표는 Visualizing Data Using TSNE라는 논문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 번째 발표를 맡게 된 김태호라고 합니다. 이제 논문을 선정하면서 이제 선정하는데 발표할 논문을 고르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좀 제가 공부를 하다가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것도 하나의 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 중에 이제 자주 논문이나 이런 데서 쓰는데 그 원리를 잘 몰랐던 것들을 좀 찾아보다가 이제 요 발표 주제를 준비하게 됐고요. 이제 이거는 제가 지금 있는 대학원 연구실에 후배가 이 주제로 발표를 했던 거 자료를 많이 사용을 했고 아래 링크에서도 많은 자료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은 좀 예전 논문이거든요. 2008년 저널 오브 머신 러닝 리서치에 나온 논문이었고 저자의 그 유명한 힌튼 교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TSNE를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방식으로 읽지만 그냥 저는 TSNE라고 읽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 T라는 거는 스튜던트 T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어떤 확률 분포를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SNE는 스토캐스틱 네이버 임베딩이라는 뜻인데 이제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네이버 임베딩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디멘전 리덕션을 의미를 하고 이제 디멘전 리덕션이라는 게 하이 디멘전 데이터를 이제 로우 디멘전 데이터로 래핑을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이제 네이버 가까이 있는 그 데이터들끼리는 로우 디멘전 상에서도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스토캐스틱이라는 거는 이제 확률 모델을 사용한다는 뜻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은 이제 디멘전 리덕션 방식이지만 이제 논리니어한 방식이고 근데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어느 정도 특화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 저희가 어떤 데이터, 하이 디멘전 데이터를 눈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D나 3D로 보통 로우 디멘전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SNE, 그러니까 T가 붙지 않은 SNE라는 또 이제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역시 힌튼이 2003년에 했던 알고리즘의 개선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베이스대로 이제 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뉴럴넷이나 이런 거 트레이닝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는 방식을 사용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멘전 리덕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제 방금 전에 태수님께서 발표하신 거나 이제 프로그레시브 간 같은 경우에 이제 요즘에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는데 이제 1024 x 1024 이미지를 쓰는데 이 디멘전이 이제 거의 300만이 넘는 디멘전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공간 상에서 314만 5728개의 축 상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디멘전이 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걔네들이 이 314만 5728개의 축이 필요할까, 디멘전이 필요할까 라고 물어보면은 일단 직관적으로는 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매니폴드 하이포테시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전에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커더나 그런 논문에서 주로 이제 가설을 세우는 거죠. 실제로 데이터들이 진짜로 살고 있는 어떤 공간의 축은 좀 더 저차원일 것이다. 의미 없는 축들이 막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데이터 이런 걸 보시면 이제 이거를 방향을 다르게 봄에 따라서 좀 필요가 없는 축도 이렇게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D상에 있는 거죠, 데이터가. 그 다음에 이제 매니폴드라는 거는 이제 이런 대표적인 예제가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결국엔 실제로는 이걸 그냥 쭉 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또 좀 더 저차원의 공간에 의미 있는 정보들이 있다.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는데 일단 리니어한 방법, 논리니어한 방법 해가지고 PCA, MDS, 쉐몬 매핑, 아이소맵, 로컬 리니어 임베딩, 스토캐스틱 네이버 임베딩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리니어랑 논리니어 방식이 있는데, 이제 리니어 방식이라는 건 이제 좌표계 상에서 유클리디안 좌표계 상에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데이터를 결국에는 이제 지금 이거는 국어 있잖아요. 공간상에서. 근데 이제 유클리디안 좌표계를 봤을 때는 이제 요거를 디멘전 리덕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한다 하더라도 이제 큰 오차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논리니어 방식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표적으로 뭐 아이소맵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요 점과 요 점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굉장히 가깝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의미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돌아가는 경로가 생기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요 매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점들을 이제 근처에 있는 애들과 그래프로 이렇게 묶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데이터에 대한 그래프가 쫙 생기면 이 디스턴스를 다르게 정의하는 거죠.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아니라 이 그래프 상의 디스턴스로 가야 되니까. 왜냐면 여기 사이에는 이제 그래프가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죠, 얘가. 가려면 최단 거리는 이제 요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게오데식 디스턴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했고요. 로컬리 리니어 엠베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 디멘저널에서의 어떤 데이터를 그 주변 데이터의 뭐 리니어 썸으로 표현하고 그 웨이트를 로우 디멘저널에서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이거를 표현하는 뭐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SNE 논문 서두에 보면 이제 이런 방법들이 물론 이제 이 데이터를 스위스 롤이라고 하는데, 스위스 롤이나 로컬 리프레젠테이션을 잘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실험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리얼 데이터에는 잘 안 되고 글로벌 구조를 묘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캐스틱 네이버 엠베딩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는 알고리즘의 방법론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 이제 로우 디멘저널 매핑,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2D라고 예를 들면 2D 상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이 디멘저널 데이터를 그냥 막 뿌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위치를 계속 바꾸는데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냐면 하이 디멘저널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터레이티브하게 업데이트하고, 그럼 일종의 코스트 펑션을 정의를 해야겠죠. 업데이트를 하려면. 그럼 코스트 펑션의 그라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니까 보통. 그래서 코스트 펑션이라는 거는 이제 하이 디멘전의 구조를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일종의 뭐 슈퍼바이즈 러닝처럼 뭐 라벨이 되는 개념이 되고 프레딕션이 돼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예로 들면 지금 2디멘전 상의 데이터를 이제 더 낮은 디멘전 1D 같은 걸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 스토캐스틱 네이버 엠베딩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 데이터에 이제 이 데이터가 아닌 모든 픽셀을 다음과 같이 모델링을 하는데, 가까운 데이터는 이렇게 시밀러리티가 높은 값이 되게, 그다음 먼 데이터는 낮은 값이 되게, 그러니까 가우시안 확률 분포로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i라는 픽셀로부터 j라는 픽셀이 이 뭐 떨어질 확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럼 이제 j에 대해 썸업을 하면 1이 되겠죠. 확률이니까. 그래서 이제 가우시안이 이제 거리의 네거티브 익스포넨셜이 돼가지고 거리가 가까우면 확률이 커지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한 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건 노멀라이즈를 위해서 넣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의 로우 디멘전 버전, 그러니까 1D로 예를 들면 1D 상에서도 똑같이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죠. 달라지는 거는 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2D 벡터냐 1D 벡터냐의 차이. 그래서 이제 로우 디멘전 상에서 가우시안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지금 이 데이터를 지금 얘는 직관적으로 봤을 때 좀 잘 표현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일단은 맞지 않는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얘를 가우시안으로 모델링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네, 얘랑 얘는 뭐 같은 어쨌든 가우시안 가정을 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얘랑 이 가우시안 분포랑 이 가우시안 분포가 거리가 있을 것이고 이 거리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거를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이 거리가 더 가까우니까. 그럼 결국에는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뭐 어떤 코스트 펑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터레이티브하게 이런 샘플들을 로우 디멘전 상에 있는 샘플들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거리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보통 많이 쓰는 KL 다이버전스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코스트 펑션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P가 이제 하이 디멘전 상에서의 디스트리뷰션이고 Q가 로우 디멘전 상에서의 디스트리뷰션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좀 같게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값이 줄어들 것이고 코스트 펑션이 줄어들 것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코스트 펑션을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 하려는 대상이 얘네들이죠. 로우 디멘전의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을 업데이트를 하고 싶으니까 코스트 펑션을 그 점으로 미분을 해서 그럼 이제 미분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값을 구하고 이만큼 이제 yi, 그러니까 로우 디멘전 상에 있는 데이터들을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터레이티브하게 업데이트를 해주면 최종적으로 뭐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KL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칭이 아닌 것으로 보통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제 Q 이제 로우 디멘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하이 디멘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Q에서의 잠시만요. 이게 코스트고요. 이게 코스트 이거는 Q의 probability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probability가 높다라는 거는 로우 디멘전 상에서 거리가 가까웠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 여기 보이는 요게 이제 P, 그러니까 하이 디멘전 스페이스에서의 확률, 그러니까 0.9가 제일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하이 디멘전에서 가까울수록 로우 디멘전에서 더 가까워야 된다. 같은 코스트를 얻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은 하이 디멘전에서 0.5만큼 가까운 애는 이 정도만 가까우면 되는데 0.9만큼 가까운 애는 로우 디멘전에서 상에서 더 가까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좀 더 로컬 위주로 잘 모이게 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라디언트 계산을 하는 과정을 제가 어펜딕스로 적어놨는데 이게 적어놓은 이유는 이제 뭐 TSN이 설명하는 뭐 자료가 되게 꽤 있는데 동영상도 있는데 요걸 구하는 과정이 없더라고요. 제가 수학이 약해서.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직접 유도를 해볼까 하다가 이제 논문에 이제 유도랑 이런 걸 합쳐가지고 유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체인룰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그냥 그라디언트를 구하면 이렇게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방금 스토캐스틱 네이버 임베딩을 설명을 드렸는데 얘가 이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얘 개선된 버전을 발표를 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발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hard to optimize, 그다음 crowding problem. 그다음에 hard to optimize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그라디언트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다음 최적화를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림대로 잘 되지 않는다 이런 걸 의미하고 크라우딩 프로블럼은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본 내용은 이제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이 부분을 다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먼저 보시면 일단은 시메트릭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KL 다이버전스의 특징이기도 하고 이거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때문에 이제 뭔가 다른 픽셀이 아니죠. 데이터들을 고려하지 않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형태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베리언스를 싱글 스케일로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여기가 달라지는데 이 달라진다는 거는 이제 그 두 페어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픽셀 i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 상에 있는 모든 픽셀을 다 보고 노멀라이즈를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로우 디멘전 상에서 똑같이 해주고 그럼 이제 코스트 펑션이 이렇게 그냥 짝대기가 없어지고요. 그렇게 했을 때 유리한 좋은 점은 이제 이 그라디언트를 구했을 때 좀 더 심플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수정이 되고, 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싱글 스케일이 되고, 이 전에 여기 하이 디멘전 데이터에서는 이 데이터 점마다 베리언스가 다르거든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점마다 이제 홀로 좀 멀리 떨어진 데이터는 베리언스가 좀 커야지 모델링이 될 것이고, 좀 밀집해 있는 점은 베리언스가 작아도 충분히 모델링이 잘 될 것이다. 이런 가정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 모든 페어로 만들어주고 하면은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이런 아웃라이어가 생겼을 때 요 디스턴스들이 다 엄청 큰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가우시안에 통과를 하게 되면 굉장히 작은 확률이 됩니다. 그럼 결국에 얘는 이제 호스트에 아무런 컨트리뷰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전혀 안 돼서 그냥 방치가 되는,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요 P를 쓰지 않고요. 그냥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그냥 두 개를 에버리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장점이 이제 모든 프로바빌리티가 2n분의 1 이상의 확률이 일단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코스트 펑션에 컨트리뷰트를 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반영하면 이렇게 초록색 음영 친 부분이 되고요. 두 번째는 크라우딩 프로그램인데, 사실 이게 메인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크라우딩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3차원 공간 상에서 이제 이 네 점은 서로 같은 거리상에 표현되어 있지만, 이걸 2차원에 표현하려면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이거는 뭐 더 디멘전이 클수록 마찬가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10차원 공간에서의 같은 간격으로 떨어진 점을 1차원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현실을 완벽하게 반영할 수 없고 효과적으로 근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는 이제 가까운 점들을 더 정교하게 표현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깝지 않은 중간 거리부터 먼 거리에 있는 점들은 굉장히 왜곡이 돼서 멀리 떨어지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가까운 점들에 더 관심이 있죠. 뭐 클러스터링이나 언슈퍼바이스 러닝 같은 걸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가까운 것들을 더 가깝게 만들어서 정교하게 표현해보자, 이런 게 하나의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 저자가 도입을 한 게 가우시안 대신에 스튜던트 T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사용을 하자. 그 중에서도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1인. 그래서 뭐 스튜던트 T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뭐 설명을 자세히 드리진 않겠지만, 그냥 위키 같은 데 찾아보시면 정의가 나와 있는데, 그냥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제로에서 좀 더 낮고 테일 부분에서 좀 더 높은 값을 가지는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로우 디멘전에서만 T 디스트리뷰션을 사용을 하고, 하이 디멘전에서는 그 원래 사용하던 가우시안 분포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로우 디멘전 상에서 T 디스트리뷰션을 사용을 하고, 하이 디멘전 상에서는 요거니까 요거였으니까 가우시안 분포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뭐가 좋냐? 이제 이 데이터를 보시면 하이 디멘전 상에서의 이 데이터는 가깝다는 뜻이거든요. 이 가까운 애를 이제 로우 디멘전 상에서 확률을 떨구죠. 확률을 떨어뜨린다는 건 뭐냐면 이제 멀리 있는 걸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까운데 멀리 있는 걸로 취급을 해버리니까 확률이 낮다는 거는 멀다는 의미니까. 그래서 얘를 가깝게 만들려고 이제 합니다. 로우 디멘전 상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이 디멘전 상에서 가까운 애를 더 가깝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이 데이터는 하이 디멘전 상에서 확률이 낮으니까 멀다는 거죠. 근데 먼 애를 가깝게 보고, 가까우니까 더 멀어져. 그래서 이제 더 멀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애는 더 가깝게, 먼 애는 더 멀게 만들어서 앞서 설명드린 그 크라우딩 프로블럼을 좀 프랙티컬하게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되게 되고요. 그라디언트 상에서도 이제 좀 장점이 있는데, 이제 요게 시메트릭 SNE의 그라디언트인데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표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하이 디멘전 상에서의 거리, 로우 디멘전 상에서의 거리라고 보시면, 실제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 이게 실제인 거죠. 그럼 얘네가 이게 그리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먼 애를 멀게 그렸을 때
가까운 애를 가깝게 그렸을 때, 가까운 애를 멀게 그렸을 때, 먼 애를 가깝게 그렸을 때, 네 가지 경우를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확률이 이렇게 각각 되고요. 이제 그라디언트를 보시면 이제 요 값을 그대로 이제 계산을 해본 거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되고, 요거는 그 두 점 사이의 디스턴스를 정확하게는 벡터를 의미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해보면, 일단 얘는 둘은 지금 잘하고 있죠. 멀리 있는 애를 멀게 놨고, 가까이 있는 애를 가까이 놨는데, 그라디언트가 없게 되고요. 이 그래프, 여기서, 요런, 요 영역이나, 요 영역, 넓게는, 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가까운 애를 멀게 놓으면, 여기거든요. 하이 디멘전 디스턴스가 낮고, 로우 디멘전 디스턴스가 높은. 그럼 이제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해보면, 되게 큰 값이 나옵니다. 근데 어트랙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가깝게 인력이에요. 가깝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까운 애니까 지금 멀리 있는데 가까이 와라. 그래서 가까이 붙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멀리 있는 애를 가깝게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멀어져야 되는데 이 값이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의미하는 게 로우 디멘전상의 디스턴스인데 얘가 작잖아요. 그럼 얘가 작게 되고 이 펄전, 그러니까 청력이 작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그 영역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0에 가까운 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밀어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뭐 유니 SN이라고 중간에 나온 논문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같은 걸 추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청력을 만들어줘가지고 해결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로우 디멘전상에서 거리가 증가할수록 청력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로우 디멘전상의 이제 데이터들은 처음에 뭐 가우시안 분포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서 처음에 일단 랜덤하게 흩뿌려지는데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멀리 로우 디멘전상에서 애초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멀리 있을 일이 많지 않다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옵티마이즈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되어 있고 T 디스트리뷰션을 사용을 해서 한 이 방식에서는 뭐가 다르냐라고 보시면 여기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게 이거고요. 얘가 가까운 애들은 작아지기 때문에 그라디언트가 값이 작아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텀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이게 보상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몰이어서 문제였는데 라지가 곱해져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리펄전 이제를 얻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밀어내게 되는 거죠. 중간에서부터 멀리 있는 데이터들이 로우 디멘전상에서 가깝게 매핑이 되어 있을 때 멀게 밀어낸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에 이 부분의 양상이 다른데 이 부분의 양상은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제 가까운 애들을 더 가깝게 만드는 거고 멀리 있는 애들을 이제 가까이 있는 애들을 멀리 배치했을 때보다 가까이 있는 애들을 가깝게 배치했을 때 일단 더 가깝게 붙인다는 뜻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T 디스트리뷰션을 했을 때 가우시안에 비해서 헤비 테일을 가지기 때문에 그 효과가 이제 여기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로스 포인트를 이제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으로 보시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가 하나 있는데 이건 뒤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있고 그다음 이터레이션, 러닝 레이트 그 다음에 여기서 옵티마이즈한 방법으로 모멘텀을 사용해서 그 모멘텀 알파 그래서 얘를 구하고요. 얘는 이제 라벨에 해당하니까 구할 수가 있죠. 얘를 구할 수 있게 되고 이니셜 로우 디멘전 데이터를 뿌리고 가우시안으로 그 다음에 로우 디멘전 상의 Q 확률 분포를 구한 다음에 이제 그라디언트를 구하죠. 그라디언트는 이제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 그라디언트를 구한 걸 가지고 로우 디멘전 데이터를 러닝 레이트 곱해서 모멘텀 곱해서 업데이트 하면 최종 로우 디멘전 데이터 좌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TSNE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시면 이제 엠니스트는 아니지만 뭐 엠니스트랑 비슷한 사이킨런이라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로 실험을 한 건데 뭐 PCA, MDS, 아이소맵, 그다음 TSN을 한 걸 보시면
좀 더 자기들끼리 잘 뭉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확인하실 수가 있고 대신에 이제 시간은 좀 걸리더라고요. 20초 정도 걸리는데 얘는 170초, 1.5초. 네, 잘 표현을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코일이라는 얘는 데이터셋인데 여기서 뭐 이 데이터들을 이 한 줄이 하나의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보시는 것 같이 되게 흥미롭게도 동그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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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가 이렇게 클러스터가 생기는데 이제 얘가 회전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제 회전을 하는 그 특징을 한 바퀴 돌면 자기 자리로 오니까 반영을 하는 것 같고 다른 애들에게는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논문에서 밝히는 여러 단점들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걸 읽었을 때는 디멘전 리덕션 할 때 쓰면 좋겠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건 아닌 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만 좀 잘 된다고 일단 알려져 있어요. 헤비 테일을 가지면 PMF에서 Probability Mass 펑션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돼서 이제 좀 클러스터를 너무 잘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늘려라. 그러니까 약간 T 디스트리뷰션 같은 거 쓰지 말고 가우시안에 가까운 거 써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Curse of Intrinsic Dimensionality는 실제로 저차원으로 줄일 수 없는 애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로컬 리니어 어썸션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내 논문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오토인코더 같은 걸 쓰라. 오토인코더도 어떻게 힌트는 있었던 논문에 있는 거니까 라고 이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저자가 이 논문에서는 오토인코더 같은 걸 써서 디멘전을 한 뭐 좀 줄여놓고 그 다음에 TSN을 써서 비주얼라이즈를 해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논 컴플렉스한 코스트 펑션을 가지지만 타이프인데 그러니까 옵티마들이 크게 뭐 로버스트한 걸 보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여기 하이퍼 파라미터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요 아까 설명을 잠깐 드리고 넘어간 이 베리언스 값이 있는데 결국엔 이 베리언스 값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는 그 perplexity라는 말을 쓰는데 perplexity의 정의는 정보이론 쪽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가 아니구나. 2의 엔트로피 P. 그러니까 이게 엔트로피가 되고요. 엔트로피 승인이 되는 거고요. 엔트로피. 그 엔트로피는 요 하이 디멘저널 스페이스에서 확률 분포의 엔트로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perplexity를 예를 들면 내가 30으로 쓰겠다. 하이퍼 파라미터처럼 넣어주는 거죠. 그럼 30을 맞추기 위해서 베리언스들이 각 점마다 계산이 되는데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니셜 값으로 정해지고요. 그럼 이제 perplexity를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perplexity가 내가 설정한 perplexity 30 예를 들면 이 될 때까지 베리언스를 계속 바꾸는 거죠. 30이 되면 멈추게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는 거고요. 이 perplexity가 어떤 의미를 갖냐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자료를 통해서는 완벽한 정답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엔트로피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고 라지 퍼플렉시티를 가지면 베리언스가 커지게 되거든요. 베리언스가 커지게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점으로부터 포함되는 확률 모델에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점점 더 가까운 데로 그러니까 확률 값들이 점점 커진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펙티브 그러니까 주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주변 데이터들 중에 영향력을 가지는 데이터의 개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다른 자료에서는 그래서 로컬과 글로벌의 밸런싱을 해주는 어떤 수치다. 그래서 예를 들면 퍼플렉시티가 커지면 좀 더 글로벌 위주로 작으면 로컬 위주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뭐 저희 PR의 서재동 님께서 추천해 주신 링크와 논문을 소개를 드리는데
일단 요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perplexity, 뭐 여러 가지 데이터와 여러 가지 perplexity로 이제 TSNE를 돌린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좀 요약을 드리면, 이제 perplexity가 작으면 굉장히 로컬만 보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뭐 가우시안 노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약간 이제 노이즈 애들끼리는 사실 의미가 없는데 클러스터를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이런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로컬끼리 뭉쳐버리는 결과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 논문에서 제안하는 5에서 50 사이 perplexity를 주면 적절하게 결과 나오고, 물론 안 나올 때도 있고요. 근데 이제 50 이상의 perplexity를 주면 너무 많은 데이터를 이제 포함하게 되고 글로벌 스트럭처를 본다고는 하지만 이제 전체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봐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적절한 perplexity를 선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없을까 이제 고민을 해서 나온 논문인 것 같아요. 이 논문은 이제 Automatic Selection of TSNE Perplexity라는 논문인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저희가 코스트 펑션으로 KL 다이버전스를 쓰는데, 이제 perplexity랑 KL 다이버전스는 이렇게 반비례 관계가 있어서 KL 다이버전스가 낮은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큰 perplexity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되게 이상하게 나오죠. 근데 이제 얘랑 얘를 같이 해가지고 옵티마이즈를 하면 이제 perplexity가 커지면 요 코스트가 커지게 되니까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perplexity에 따라 요 식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요 50일 때가 옵티멀이다. 그래가지고 이때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 요 데이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요 데이터고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논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TSNE를 저희가 뭐 주로 사용하는 목적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인데, 말 그대로 이제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 데이터로 이제 뭘 할 건데, 뭐 그 전에 아니면 그 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뭐 잘 됐는지 또는 잘 될 것인지 이런 거를 이제 비주얼라이즈를 해서 먼저 프라이어를 가져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에서 뭐 제공을 하고 있는데, 파이썬을 주로 많이 쓰니까 scikit-learn에서 제공하는 tsne 함수 같은 거 보면 되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냥 디멘전, 그다음 이니셜라이제이션, 오래 걸리니까 PC 같은 걸로 차원 몇 개 날려놓고 시작하는 거 해서 그냥 트랜스폼 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perplexity 같은 게 있고 러닝 레이트, 이터레이션 수 이런 거 정해주면 알아서 계산을 해서 비주얼라이즈를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